신장 경보 유가제. 채소의 퓨린이 돼지고기의 3배에 달해 통풍과 고요산혈증을 악화시키는 음식 가이드.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 이웃으로 오래 알고 지내던 김현수 씨가 저를 찾아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해산물도 끊고 기름진 음식도 다 줄였습니다. 매일 건강에 좋다는 채소만 먹는데 왜 이렇게 요산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최근 많이 먹었던 몇 가지 채소는 일반적으로는 건강식으로 여겨지지만 퓨린 함량이 돼지고기보다 훨씬 높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을 위한 식단이라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장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에서 오랫동안 진료해온 의사 박정우입니다. 통풍이나 고요산혈증으로 진료실을 방문한 분들을 셀 수 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상 식탁에서 흔히 먹지만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을 지치게 할 수 있는 채소 6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6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고요산혈증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산이 높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통풍이면 며칠 아프다.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 아프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몸속의 요산은 물에 녹아있는 소금과 비슷합니다. 투명한 컵에 물을 채우고 소금을 1스푼 넣으면 흔들어 금세 녹아 투명함을 유지합니다. 1스푼을 더 넣어도 여전히 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금을 부어 넣어 물이 감당할 수 있는 농도를 넘어서면 녹지 못한 소금이 바닥에 작은 알갱이처럼 고여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요산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너무 높아져 신장으로 이물질을 충분히 걸러 배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요산은 더 이상 혈액에 녹아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속 곳곳에 작은 결정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은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고 조직을 자극하며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축적되는 곳마다 통증과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요산혈증은 단순히 일시적 통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장 기능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식탁에서 흔히 접하지만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요산이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혈액 속 요산 농도가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쌓이면 더 이상 용해되거나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몸속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늘처럼 날카롭고 유리조각처럼 날선 요산염 결정입니다. 이 작은 결정들은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조직을 자극하고 손상을 일으키는 미세한 폭발물과도 같습니다. 이 문제는 최소 4가지 심각한 위험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위험은 관절 손상입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결정은 특히 발가락 관절과 발목, 무릎 같은 곳에 쌓이기 쉬워 극심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관절 속에 작은 바늘 수천 개가 박혀 계속 살과 뼈를 찌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통증이 얼마나 날카롭고 깊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김영호 어르신은 65살이셨는데 통풍이 급성으로 찾아온 날 새벽에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침대 위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발가락 관절이 크게 부어 손가락으로 만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결정이 쌓여 결절이 되고 관절이 변형되거나 굳어 일상적인 동작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신장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조용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신장이 요산을 걸러 배출하는 핵심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요산 상당 부분이 신장을 통해 정리되는데 요산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요산염 결정이 신장 속 미세한 관을 흙탕물처럼 가득 채워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정수기의 필터가 진흙으로 막혀 물이 흐르지 않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혈액 투석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혈관 손상입니다. 요산염 결정은 혈관 벽에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매끄러웠던 혈관 내벽이 날카로운 조각에 의해 반복적으로 긁히면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손상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대사 기능의 혼란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요산 상태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혈압과 혈중 지질, 혈당이 함께 상승하는 복합적인 대사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을 장부 기능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설명합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노폐물을 밀어낼 힘이 부족해지고 비장이 약해지면 체내에 습기가 쌓여 요산 배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간의 기운이 억눌리면 대사 과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요산혈증은 단순히 육류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신 대사와 장기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하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셨다면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자주 먹는 채소들 중에서도 퓨린이 매우 높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산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100g당 퓨린 함량이 150mg을 넘으면 고퓨린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는 100에서 150mg 사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몇몇 채소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버섯류입니다.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장조림이나 탕에 자주 넣는 식재료이며 특히 건 표고버섯은 건감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표고버섯은 퓨린 함량이 200에서 300mg 정도이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 수분이 빠지며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100g당 400mg 이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돼지고기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박성준 어르신은 63살이셨는데 은퇴 후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건표고버섯을 넣어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석 달 뒤 요산 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결국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건표고버섯이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셨지만 몸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쌓인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버섯류가 습기를 머금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내에 습기가 많은 체질의 경우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채소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식감이 아삭하고 영양이 많아 값도 꽤 나가 건강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채소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 100g당 약 500mg에 이르러 대부분의 해산물보다 높습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박정민 씨는 56살이었는데 아스파라거스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삶아서 먹고 볶아서 먹고 샐러드로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석 달 뒤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320에서 550으로 크게 올라 있었고 무릎 관절 통증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건강식을 열심히 챙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퓨린뿐 아니라 옥살산도 적지 않아 요산 배출 과정에서 경쟁을 일으켜 신장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김을 넣은 계란국을 가볍게 끓여 먹으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물이 맑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마른 김은 퓨린이 단단히 압축된 식품으로 100g당 150에서 500mg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넣는 양은 많지 않아도 자주 먹으면 누적될 수 있고 국물이라 부담 없다고 생각해 여러 그릇씩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맑은 탕이지만 모르는 사이 퓨린 섭취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새싹 채소류입니다. 특히 완두수는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하게 100g당 500mg 정도의 높은 퓨린 함량을 보입니다. 콩나물과 숙주나물도 퓨린이 적지 않은 편이며 특히 뿌리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나 두유 같은 콩 가공식품에 퓨린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콩은 퓨린이 높지만 두부와 두유는 제조 과정에서 물이 많이 더해지고
갈아 만드는 과정에서 퓨린이 희석됩니다. 반대로 콩나물이나 새싹채소는 발화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해지며 퓨린이 증가합니다. 이 점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로 알려진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요산이 높은 분들에게는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퓨린 식품에 해당합니다. 100g당 100에서 250mg 정도이며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브로콜리를 먹었다면 다른 고퓨린 식품 섭취는 줄이고 조리 전에 데쳐서 드시면 퓨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의 퓨린 자체는 100g당 약 90mg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옥살산 함량입니다. 옥살산은 요산과 같은 배출 경로를 두고 경쟁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 체내의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결석은 신장뿐 아니라 관절에도 쌓일 수 있어 요산염 결정과 함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바로 볶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고퓨린 채소는 건표고버섯과 아스파라거스, 김, 완두순, 브로콜리, 시금치입니다. 모두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 저것도 줄여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으라는 것인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식사를 제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소개한 6가지 채소 대신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고 퓨린 함량이 낮은 채소들로 충분히 맛있고 풍성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입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누구나 쉽게 먹는 채소이며 100g당 퓨린 함량이 약 12mg으로 매우 낮습니다. 배추는 전형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의 산성 소변을 조금 더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면 요산이 더 잘 녹아 배출되기 쉬우며 결석 형성 위험도 줄어듭니다. 한의학에서는 배추가 열을 내려주고 체내 수분 대사를 돕는다고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 자연스러운 이뇨를 돕고 100g당 퓨린이 약 10mg으로 낮습니다. 칼륨도 풍부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소변량이 늘어나면 요산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시원한 오이 무침 한 접시는 몸을 가볍게 하고 요산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탕입니다. 동탕은 수분 함량이 높아 소변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이며 퓨린이 약 20mg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예로부터 수분 저류와 붓기를 줄이는 데 자주 쓰였고 동탕 껍질이나 씨를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여름철 동탕과 함께 만드는 국물 요리나 국물과 함께 끓이는 방식은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 식단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심채입니다. 공심채는 장속을 깨끗하게 돕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100g당 퓨린이 약 22mg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이 채소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쓸어내듯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 계열의 식물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몸의 방어력을 돕습니다. 요산 관리가 필요하면서 변비가 잦은 분들에게 공심채는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됩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건표고버섯이나 아스파라거스, 완두순, 콩나물 같은 채소를 줄이고 배추나 오이, 동탕, 공심채 같은 저퓨린 채소로 바꾸기만 해도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 건강 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채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중요한 과일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은 퓨린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여기지만 이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과일 자체의 퓨린은 낮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요산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몸속 에너지 물질인 ATP를 빠르게 사용합니다. ATP가 급격히 소모되면 그 대사 과정에서 요산의 전구 물질이 생성됩니다. 즉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요산을 직접 만들어내는 통로가 활성화됩니다. 밖에서 퓨린을 줄여도 안에서 과당이 요산 생산을 계속 밀어올리면 요산이 낮아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당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간에서는 요산을 더 만들어내고 신장은 배출을 줄이니
유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선우 씨는 58살이었는데 과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바나나, 포도, 망고를 듬뿍 넣은 큰 그릇에 과일 샐러드를 드시고 점심에는 직접 짠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수박을 간식으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거의 먹지 않으니 건강하게 식단을 관리한다고 믿었지만 검진 결과 요산은 560, 지방간과 혈당 상승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과일을 먹는 방식은 건강식이 아니라 사실상 당분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높은 분들은 과일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포도, 사과, 바나나, 감, 용안, 리치, 망고 등 당도가 높은 과일은 양을 줄이고 입맛만 다실 정도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과일은 자몽, 딸기, 체리, 레몬처럼 당 함량이 낮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짜든 구매한 제품이든 한 컵의 과즙에는 여러 개의 과일이 농축된 상태로 들어가면서 섬유질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유산과 혈당에 모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어야 하고 절대 갈아서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산을 낮추기 위해 고기를 완전히 끊고 채식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오해입니다. 단백질과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는 육류에서 얻기 쉬운 영양소이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히 보충되기 어렵습니다. 고기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선 동물의 내장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아 100g당 200에서 400mg까지 올라갈 수 있어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또 진하게 우린 시나굴국이나 오래 끓인 육수는 퓨린이 국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마시면 퓨린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묵류나 작은 말린 생선처럼 가공된 식품 역시 퓨린이 높습니다. 반대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양고기 같은 살코기나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퓨린이 중간 수준이라 통풍이 없는 시기에는 하루 한 줌 정도의 양, 대략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간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퓨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먼저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끓는 물에 몇 분 넣어두면 표면에 생기는 거품 속에 퓨린이 녹아나오므로 그 물은 버리고 다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도 데쳐 먹으면 퓨린과 옥살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퓨린이 매우 낮고 영양은 풍부한 아름다운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걀과 우유입니다. 달걀은 퓨린이 매우 적고 우유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낮습니다. 두 식품 모두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컵은 유산 조절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과일과 고기 선택과 조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단 관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유산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유산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래 앉아 있으면 기혈 흐름이 막히고 습기가 쌓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너무 격한 운동은 젖산을 증가시켜 요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마라톤 같은 운동 후 통풍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수영, 태극권, 팔단금 같은 전신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에 약간 땀이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땀과 혈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고 보고 조금씩 땀을 내주는 것이 몸속의 습기를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빠르게 걷기를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을 이어오다 보니 확실히 또래에 비해 몸 상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운동은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힘을 쥐어짜기보다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물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마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값싸면서도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묽어지고
요로가 잘 씻겨 내려가 요산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2000ml, 약 7에서 8잔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은 3000ml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은 따뜻한 물로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잠들기 2시간 전쯤 또 한 컵은 신장이 밤사이 요산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맹물을 잘 못 마시겠다면 옥수수 수염차를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뇨를 도와 붓기를 빼는데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진한 차나 커피, 맥주와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습관을 함께 조절한 것만으로도 요산이 500을 넘던 분이 300대까지 내려간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만큼 물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핵심을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6가지 고퓨린 채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건표고버섯, 아스파라거스, 김, 완두순, 브로콜리, 시금치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데쳐서 조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4가지 저퓨린 채소인 배추와 오이, 동탕, 공심채는 자주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채소입니다. 이 4가지는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요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셋째, 과일에서는 퓨린이 아니라 과당이 문제입니다. 포도, 사과, 바나나, 감, 용안, 리치, 망고, 두리안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양을 줄이고 한두 조각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하고 절대 주스로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고기를 먹을 때는 내장류를 피하고 진하게 우린 국물은 가능한 삼가야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한번 데쳐서 국물은 버리고 달걀과 우유를 함께 활용해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면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에서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땀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의 운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산을 관리하는 일은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오래 이어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싸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겁을 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알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맛있는 것도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과한 제한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치고, 바꾸어 고르고, 충분히 마시는 이 몇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해줍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했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몸의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요산이 서서히 내려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생님, 건강은 참는 것만이 아니라 방법을 아는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건강은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여 얻는 결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비장과 신장의 균형을 돌보고 현대의학의 기준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고 몸에 맞는 운동으로 순환을 살려준다면 통풍의 고통에서 점점 멀어져 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살의 박노인께서는 5해 전 처음 진료실에 들어올 때 요산이 650이었고 통풍 발작이 자주 찾아와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거의 체념한 얼굴로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식단과 운동, 수분 관리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분은 작은 수첩을 들고 와 제가 말한 내용을 하나하나 적으시고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2달 뒤 검사에서 요산이 400여까지 내려갔고 반년이 지나자 36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5해가 지났는데 요산은 30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태극권을 수련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덕이 아니라 본인이 변화를 선택하고 배운 대로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자신의 선택과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표시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몸을 지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통풍의 고통에서 멀어지고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정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몸 잘 챙기시고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음속 질문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